그럼 자연 발화의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밑에 있는 것들과 반대로 하면 되겠다. 볼 수 있고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불활성가스,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주입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그다음 넘어가죠. 착화온도의 특성과 영향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동하므로 고유물질 상수로는 볼 수 없고 착화점은 인하점보다는 높은 온도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와 친화력이 큰 물질일수록 발화점은 낮아지고요. 발화하기 쉽습니다. 분자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지고요.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기 말하고 있는 분자량이 크다 라는 것은 예를 들면 탄화수소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메탄, 그 다음에 에탄,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 그 다음 펜탄인가요? 펜탄, 그 다음에 헥산.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쓸게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입니다. 이건 이제 포화탄화수소류인 거죠. 화학 시간 때 배우셨겠지만 불포화탄화수소류. 그래서 이중결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하는 것들,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탄화수소류. 정확하게 말하면 포화탄화수소류 해서 탄소 하나에다가 탄소는 원래 4가의 물질이기 때문에 다리가 4개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수소가 여기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더라 이거야. 4개에 잘 만족스럽게 포화되었죠. 배부른 상태인 건. 이렇게 된 거. 에탄은요. 그럼 C 2개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명명법으로 할 때는 CM에 HEN에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탄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C가 2개다. 그러면 H가 마찬가지 N도 여기 M이나 N이 같은 거예요. 여기 2개가 들어가니까 곱하기해서 4. 그다음 플러스 2 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CmHen 플러스 2 하게 되면 이걸 명명법으로 해서 포화탄화수소류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위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분자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분자의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그러니까 탈수소라든지 원자 간의 분자 간의 원자 간의 이동이 제한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공간 내의 열이 축적이 단순한 것보다도 복잡한 것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용이해지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야. 착화온도가. 그다음 압력, 화학적인 활성도, 비표 면적이 클수록 착화온도 낮아집니다. 열 전도율과 습도가 다르네. 자연 발화와 얘는 좀 다릅니다. 습도는 낮을수록이에요. 여기는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탄화도가 작을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진대요. 탄화도는 또 뭔 얘기야? 탄화도는요. 석탄의 오래된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석탄층이 매립되어 있는 곳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발굴하기 전에는 그 위에 지층으로 계속 무언가가 쌓여져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돌 같은 거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런 자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모래, 뭐 점토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부식질 같은 것들,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들이 뭐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수분 같은 것들은 날아가고 쉽게 휘발되는 물질들은 날아가고 오래된 탄소의 형태에 있는 것들만 남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탄소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석탄의 오래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탄화도인데, 그러면 이 탄화도를 통해서 연료비라는 것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연료의 효용 가치를 따지는 거야. 그럼 뭐로 따지냐면 고정탄소라는 것과 휘발분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찾습니다. 네. 자, 두 가지입니다. 고정탄소라는 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휘발분은 뭐냐면 슉 하고 타는 거예요. 금방 훅 하고 타는 거. 대체로 고체 연료 중에 저런 종이나 목재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 연소 되는데, 분해 연소라는 것이 먼저 탈 것들, 종이 잘 한번 태워보면 처음에는 화락 타고 나중에는 서서히 타잖아요. 먼저 탈 것들의 성질이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파라락 됐다가 나머지 것들을 축축축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휘발분이 먼저 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연분인데, 여기 있는 휘발분 같은 것들이 많은 경우 확 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뭐 CO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되면 될수록, 여기 있는 탄화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얘가 만약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야? 고정탄소의 가치는 혹은 고정탄소의 함량치는 늘어나게 돼요. 얘는 늘어난다고. 자, 그러면 알겠어. 그것까지는 뭐 고정탄소 늘어나는 걸 알겠고, 반대로 수분이라든지 휘발분은 날아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 분석을 해야 돼요. 공업 분석이라는 것 혹은 삼성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얻어냅니다. 휘발분은 측정 가능해. 뭐는 측정이 가능하냐면 지금 얘네들을 통해서 수분, 그 다음 재, 찌꺼기 말합니다. 회분, 그 다음에 휘발분,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근데 고정탄소는 못 얻어낸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얻어내? 전체 100에서 마이너스, 지금 있는 이 공업 분석을 토대로 했던 수분의 퍼센테이지, 회분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휘발분 퍼센테이지, 이것들을 더한 값을 빼는 거야. 그러면 고정탄소 값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휘발분 하게 되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그 연료비가 산정된 것을 토대로 명칭을 하나씩 붙여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연료비가 7 이상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무연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 무연탄. 그 다음에 1에서 7 정도 사이야. 그러면 역청탄입니다. 연료비가 1 이하야. 갈탄입니다. 연료비가 너무나, 이건 쓰레기인가? 안 타는 거죠. 완전 연료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위로 더 가요. 7, 한 14인가까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무연탄이지만 조금 다른 이 명칭으로 붙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7 이상부터는 무연탄인 거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7까지는 역청탄인 거고 1 이하는 갈탄입니다. 미역국 하시면 돼. 미역국.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연료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고정탄소 값이 높아지면서 연료로서 효용 가치가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정탄소가 높은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확 타질 않아요. 고정탄소가 많으면 불이 팡 하고 붙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불이 붙으면 마치 숯 마냥 오래 탄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탄화도가 높다? 그럼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높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높다는 얘기는 발열량이 높구나. 이러면 착화온도 또한 불이 붙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탄화도가 높으면 뭐는 감소할 수 있냐면 얘의 반대급부인 휘발분은 줄어들겠구나. 휘발분이 줄어드니까 매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참고할 사항인데 비열 또한 감소합니다. 비열은 어떠한 물질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것을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이 적다. 불이 잘 어차피 안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은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 자체가 작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그 수소 함량치와 고정탄소의 함량치의 조성 분석 결과 수소의 잠재적인 그 비열값이 탄소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조성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참고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의 특성상 이 비열은 자주 언급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탄화도가 작을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짐. 반대로 탄화도가 클수록 착화 온도는 높아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화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착화 온도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어떤 조성비, 가연물과의 재질과 크기 및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지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의 형태나 규모, 가열하는 방식, 가열되는 속도, 가열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죠. 클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요소. 무엇이 크면 착화 온도가 낮아지냐 이런 얘기인 거죠. 산소와의 친화력이나 분자량, 분자 구조의 복잡성, 발열량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착화 온도 낮아져요. 가연물의 압력이나 화학적 활성도, 화학적인 반응성, 공기 중의 산소 농도 및 압력, 비표면적이 클수록 착화 온도 낮아집니다. 작을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요.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착화 온도 낮아집니다. 또한 습도 낮을수록 착화 온도 낮아집니다. 활성화 에너지나 탄화도가 낮을수록 착화 온도 또한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야.